사람이 당하는 모욕 중에서 가장 심한 형벌을 받았음에도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마천의 사기를 읽다 보면 그가 왜 사기를 썼는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기 130편의 마지막 편이자 사기 열전 70편 가운데 마지막 편인 태사공 자서입니다. 요즘 출판되는 책들은 저자의 서문이 앞쪽에 있지만 옛날 책들은 책의 맨 뒤쪽에 있는데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처음 읽을 때는 역사적인 배경과 책의 전체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서문인 태사공 자서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태사공 자서에서 사마천은 집안의 내력과 아버지 사마담의 논문, 자신의 성장 과정과 사기를 쓴 이유, 그리고 사기 130편이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충실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마천이 사기를 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버지 사마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마천은 대략 기원전 145년에 태어났지만 사마담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마천보다 20년에서 30년 전에 태어났을 겁니다. 사마담이 죽은 해는 기원전 110년인데 그때 사마천은 36살이었습니다. 당시 군주는 한무제였습니다. 그는 하늘이 한나라를 봉했음을 알리는 봉선의식을 처음으로 거행했는데 천문과 역법을 담당하고 있던 태사공 사마담은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봉선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분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병 때문이었겠지만 낭중벼슬에 있었던 사마천은 때마침 서남쪽 지역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병석에 있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사마담은 아들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선조는 주나라 왕실의 태사였다. 그러니까 일찍이 순임금과 하나라 때부터 공명을 드러냈고 천문역법의 일을 담당했었다. 후세에 내려오면서 중도에 쇠퇴했지만 나에게서 끊어지고 마는 것인가. 내가 다시 태사가 된다면 우리 조상의 가업을 잇는 것이다. 사마담은 그의 조상이 태사를 지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고 중간에 쇠퇴했다고 했는데 그때가 기원전 7세기 중엽이었습니다. 사마담이 태사가 된 시기는 그로부터 약 500년 후 한무제가 즉위한 기원전 140년이었습니다. 태사는 사관을 말하는데 사관은 한무제가 새로 만든 관직으로 황실의 문서를 기록하고 천문과 역법에 관한 일을 관장했습니다. 훗날 사마천이 말한 것처럼 하대부 계급이었던 태사는 점쟁이나 무당에 가까웠고 황제가 마음대로 부리던 광대나 배우처럼 취급되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경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마담은 왜 이 일을 아들이 이어받기를 원했을까요? 사마담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천자께서는 천년의 대통을 이어 태산에서 봉선의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내가 따라가지 못했으니 이는 운명일 것이다. 운명일 것이야. 내가 죽으면 너는 반드시 태사가 되어야 한다. 태사가 되거든 내가 저술하려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체로 효도는 어버이를 섬기는 데서 비롯되고 임금을 섬기는 것이 중간 단계이며 입신양명하는 것으로 마친다. 후세의 이름을 남기고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이다. 사마담은 사마천에게 태사가 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저술하려고 했던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의 도리인 효도를 말하며 효경의 첫 번째 계종명의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마담은 효도를 실천한 인물로 주공을 거론했는데 주공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이유는 그가 아버지 문왕과 형 무왕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공덕을 높이고 칭송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사마담은 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나라 유왕과 여왕 이후 왕도는 무너지고 예와 악이 쇠퇴했다. 공자께서 옛 문헌을 수집하여 소멸했던 왕도와 예악을 일으키기 위해 시경과 서경을 정리하고 춘추를 지었으니 배우는 사람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저수를 준칙으로 삼고 있다.
노나라 애공 때 기린이 잡힌 이래로 400여 년이 흘렀는데 제후들은 서로 경쟁하였고 역사 기록은 버려진 채 단절되었다. 그 뒤에 한나라가 일어나 천하를 통일한 뒤로 영명하고 덕행이 높은 군주와 충신, 의로운 선비들이 나타났으나 내가 태사로 있으면서 그 업적을 기록하지 못했으니 천하의 사서가 끊어지게 되었다. 나는 몹시 두려우니 너는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사마담의 이 말에서 그가 저술하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마담은 공자가 춘추를 지은 것처럼 역사를 기록하고자 했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린 사마천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자가 불미나오나 아버님께서 정리하시던 역사 기록을 모두 편찬하여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임종 직전에 아들의 확답을 들은 사마담은 안심했을 겁니다. 사마담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기원전 108년에 사마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태사령이 되었고 이때부터 역사 기록과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사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친께서 주공이 세상을 떠난 지 500년이 지나 공자가 출생하였고 공자 뒤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500년이니 누군가 공자의 뒤를 이어 주역의 뜻을 밝히고 춘추와 같은 사설을 지으며 시, 서, 예, 악의 근본을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뜻이 있었다. 아마 이런 뜻이었으니 내가 어찌 미룰 수 있겠는가. 사마천이 이런 뜻을 밝힌 데 대해 상대부 호소라는 사람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가 공자는 무엇 때문에 춘추를 지었느냐 라고 묻자 사마천은 춘추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호소는 공자가 살았던 암울한 시대와 모든 게 잘 갖추어진 한제국은 상황이 엄연히 다른데 이런 시대에 저수를 통해 무엇을 밝히려고 하는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사마천은 태사령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영명한 군주와 공신 등 훌륭한 인물들의 업적을 서술하지 않는다면 선친의 유언을 따르지 않게 되니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원전 98년 48살이었던 사마천은 흉노족과 싸우다가 포로가 된 이릉을 변호하다가 무죄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고 공형을 받았습니다. 공형은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형벌입니다. 사마천 스스로 말한 것처럼 사람이 당하는 모욕 중에서 가장 심한 형벌을 받았음에도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 추록한 사마천은 상대부에 해당하는 중서령이 되었고 무죄의 신임을 받으며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없이 고통스러웠고 수시로 일어나는 분노를 참아야 했습니다. 후한시대 역사가 방고가 쓴 한서 사마천전에는 사마천이 예전에 알고 지냈던 이만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만서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9번이나 창자가 뒤틀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정신이 아물거려 뭔가를 잃어버린 듯하며 밖에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이 치욕을 생각할 때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 속옷을 적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미 황관으로 지내는 몸이 되었으니 어찌 물러나 깊은 산속 동굴에 응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는 옛날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불행한 처지에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속에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었지만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기에 지난 일을 서술하여 후세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데 사마천 자신도 사기 130편을 완성하게 된다면 지난날의 치욕을 보상받고 10,000번 죽어도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마천은 다시 붓을 잡아 저술 작업을 계속했고 기원전 93년경에 태사공서 130편을 완성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저술을 시작한 지 1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훗날 사기로 이름이 바뀐 태사공서는 중국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 때부터 한무제 때까지 약 2600년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사마천 혼자서 16년 만에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 사마담은 이 일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까요?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마담이 유언을 남길 때 말한 것처럼 이미 상당 부분 작업을 해놓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담은 태사의 일을 약 30년간 담당하며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었고 역사서를 저술해야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은 사람도 사마담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마담은 꾸준히 공부하여 학식이 풍부했고 글솜씨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천문학을 배웠고 주역을 전수받았으며 도학을 익혔고 제자백가의 학설을 개괄한 노원육가요지를 저술했습니다. 태사공자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 논문은 음양가, 유가, 묵가, 명가, 법가, 도가 사상의 핵심을 그 누구보다도 균형된 시각으로 명쾌하게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비추어 사기에 제자백가 사상이 다양하게 기술된 것은 그가 남긴 흔적의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인류의 문화유산인 사기는 사마천이 완성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아버지 사마담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사마담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자료를 수집하여 먼저 시작한 다음 아들이 계속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